안녕하세요. 자, 치과에서 직접 하는 인비절라인 셀프 교정기.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좀 아직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지난 추석이란다 설 이전에 한번 설 직전에 촬영하고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몇 가지 주제는 이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비절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감사하게도 인비절라인 이제 담당자 직원분들도 저희 유튜브 이제 시청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비절라인 말고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비절라인하고 투명 교정, 일반적인 투명 교정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장치는 이렇게 지금 개별 단계별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고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옆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제 구강 스캔을 떠서요, 혹은 아니면 인상을 떠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라이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디지털 라이징 시킨 상태에서 치아를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태치먼트라는 장치를 붙이고 결과 예측까지 이렇게 다 한 번에 진행이 되는 디지털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된 건 아니고요. 인비절라인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 20년 이상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투명 교정은요, 일반적인 투명 교정은 이런 흔히 치과에서 쓰는 시트라는 옴니백 시트라고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 명칭은 옴니백은 아니고요. 이런 얇은 플라스틱 판 같은 시트가 있습니다. 이게 판마다 두께가 좀 달라요. 이게 가장 비교적 얇은 편 0.5mm 정도짜리고요. 0.7mm, 그 다음에 1mm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에 따라서 이 두께나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얇은 제품들은 주로 이제 스플린트 혹은 이제 투명 교정 장치에 쓰는 거고요. 조금씩 두꺼워지면 이제 이갈이 방지 장치라든지 조금 더 많이 두껍고 말랑말랑한 제품은 운동선수들이 치아에 운동할 때 착용하는 마우스 가드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 시트입니다. 이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만들기 전 제품이고요. 치아를 인상을 뜹니다. 투명 교정은 전체 환자 치아를 인상을 떠서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요. 모델로 만든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치아를 하나하나씩 다 분해를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자르는 거예요, 기공수실에서. 그래서 일일이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으로 약간씩 미세하게 치아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량은 한 0.5에서 1mm 이내고요. 한 스텝당 0.5에서 1mm, 한 스텝이라는 거는 한 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치아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 종이를 이제 얇은 플라스틱 막을 치아에다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나서 겉에 너덜너덜한 부분, 이 상태로 일이 안 들어가겠죠. 이 상태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듬어서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치아의 환자분들 이렇게 다듬게 되면은 이건 제가 어제 직접 병원에서 찍은 제품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 이제 오대리가 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인비절라인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구강 스캔을 하시고 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까지 모든 제품이 한 번에 다 병원으로 배송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환자분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의사 체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그냥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장치를 배포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드리면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투명 교정 장치는요, 매달 오셔야 되세요. 매달 오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인상을 새로 뜨셔야 됩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인상을 떠가지고 인상을 뜬 상태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제거를 이제 사람 손으로 치아를 분해를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을 거쳐서 매번 장치를 찍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단계별로 이거 하나씩만 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끼시고 그 다음 단계 한 개 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투명 장치는 두 가지가 나갈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조금 처음에는 약간 얇은 장치가 들어가요. 그 얇은 장치는 일주일 정도 끼시는 거고요.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주일 정도 얇은 장치를 끼고,
그 후에 3주 동안은 두꺼운 장치를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프트 장치가 일주일 들어가고 3주 후에는 이제 하드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오셔서 치아의 모형 인상을 뜨고 다음 주에 일주일 있다 오시면 또 이런 소프트 하드 한 스텝씩 더 드리게 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교정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투명 교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비졸라인은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어서 디지털로 제품 생산도 디지털로 3D 프린터로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층 같은 게 보이세요. 저희 병원이라든지 인비졸라인 하시는 병원 가면은 이런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만져보시면은 등고선 같은 게 이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보이시고,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이런 시트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층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아 단계별로 조금씩 사람 손으로 이용해서 움직여서 원하는 치아 계열을 맞춘다라는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요게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투명 교정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냐? 그건 없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치아 이동 생각보다 잘 되고요. 적절한 과정, 환자분들 상황에 맞게, 치아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다 수정해서 재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단점들도 있고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반 교정, 투명 교정 하시게 되는 분들은 번거롭습니다. 매번 오셔서 매번 인상 뜨고 매번 이제 장치를 또 갈아 끼고 하는 다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또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실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인비졸라인 장치랑 투명 교정 장치 두 가지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은 생산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 형태적인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이게 조금 더 적합한지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방송으로 이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래 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요즘 시기가 안 좋아서 촬영을 취소를 했었던 부분인데, 인비졸라인 가격, 금액적인 부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비졸라인 금액, 진료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비졸라인 공급하는 회사는 한 군데거든요. 인비졸라인 본사에서 이번에 가격 정책이 바뀌어서 5월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비졸라인 금액 자체가, 생산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요즘에 상황이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인비졸라인을 치료를 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월 이전에 4월까지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비졸라인 회사에서 가격 정책이 최소 오르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최소 예상되는 금액은 최소 한 2, 30만 원에서 최대 한 50만 원, 그건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은 가격 금액이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어떤 거는 이게 조금 더 낫고 어떤 건 이게 조금 더 나은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그럼 인비졸라인 장치가 만능이냐? 아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점도 알고요. 회사 관계자들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적나라하게 좀 설명하면 안 될 텐데,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따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각각의 인비졸라인과 투명 교정의 사용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